한밤 뉴욕 증시에서는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King is back. 마이크로소프트가 킹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세계 최고의 부자를 꼽으면 누가 뭐래도 빌 게이츠다라고 했던 그 옛날에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좀 포스가 많이 약해졌었죠. 근데 그때 포스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감한 클라우드 전환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AI 쪽에서는 뭐 변동성 장세지만 AI만큼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사실 실적 그 숫자 자체보다는 소위 AI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쵸. 네.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을 뭐 잡아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자신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뭐 근자감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를 딱 보여주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힘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은 2.23달러 전망 냈는데 2.45달러. 뭐 역시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알파벳도 다 깜짝 실적 거의 나왔지만 뭔가 약간씩 뉘앙스가 약간 다른 그런 그래요? 느낌이었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529억인데요. 전망 510억이었고요. 총이익률 69%. 총이익률이 여기서 1%포인트가 올라갔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42% 나왔는데요. 여기 영업이익률도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 알파벳과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저 서비스도 한 27%, 물론 전분기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요. 애저 서비스 27%도 기대보다 높은 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AI에 대한 자신감 얘기했고요. AI를 어저께 어닝콜 하면서 47번을 언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언급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7.2%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것들, 관련된 건 뭐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까지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역할은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순한 말로 일단 어떤 큰 역할을 했다. 네. 영어로 트리거를 했다는 얘기하는데요. 트리거를 작용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괜찮았고 흔히 이제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5개 분야를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좋을 때 보면 이 다음 화면인데 항상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전후를 지나가면서 한 개 내지 두 개 내지 서너 개 분야가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한 분야, 그래서 윈도우 OEM 분야가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윈도우 OEM 분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OEM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PC를 살 때 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PC 살 때 요즘은 OS 포함 아니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예. 대부분은 보통 분들은 물론 전문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은 기존 거 있고 사갖고 할 수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저렴하게 들어오니까요. 차이도 안 나니까 OEM에 붙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PC 수요 둔화는 많이들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하나 분야가 마이너스 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났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고 매출인데요. 광고 매출이 이 분야에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 바로 잠시 전에 보여드린 이 화면인데요. 다 어렵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밑에 빨간 거 있죠. 네. 빨간 빨간 거 하나 빼놓고 다 파란색이죠. 더 진한 거 있고 안 진한 거 있지만 빨간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전문기만 해도 4개 분야가 빨간 게였잖아요. 그만큼 좋아졌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모랑요, 맥커리 등 최소 2곳은 투자 의견까지 상향을 시켜놨고요. 네. 최소 15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하여튼 업데이트를 한 곳은 다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그러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예. 말씀 잠시 띄웠지만 광고 매출 10%가 늘어났고 앱다운이라는 건 빙이라는 앱다운인데 요즘 보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많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 있단 말이죠. 빙을 이렇게 깐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4배가 늘어났다는 거가 딱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위 흔히 얘기해서 에즈란 걸 별로 쓰지도 않던 분이 요즘 쓰는 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에즈 보면 빙이라는 게 바로 같이 들어오고 빙의 그 인공지능 같은 바로 들어오니까 편하니까 재미삼아서도 해보신다고 그러지만 저는 업무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크롬이나 구글 쓰던 사람들이 한 명, 2명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절대 점유율은 구글이 훨씬 크지만 그렇죠. 크롬이 네. 크지만 이쪽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차이에서
그래서 이제 4배가 늘어난 거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됐겠지만 그게 하나의 큰 틀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도 2.7%, AMD도 2.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왜 올라간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큰 형님이 앞서 표현한 킹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것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혼탁하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킹의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 두 번째 핫스탁, 이 종목은 또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닥 모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옛날에 정말 최고의 필름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미래를 좀 내다보지 못하고 부진하다가 주춤하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금씩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빗대서 코닥 모먼트라고 하는데 월가의 한 전략가가 구글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닥 모먼트에 작년에 걸렸다. 뭐 당연히 AI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좀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익이 다 못 맞췄는데 이번에 5번째 분기에는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어저께 장 끝나자마자 나왔을 때는 3, 4% 올라갔었는데 결국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약보합으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수치 불러드리면 주당 이익이 1.07달러 전망됐는데 1.1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688에서 690억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이 영업 마진율. 아까 매출 총이익, 영업 마진율 전부 다 조금 1%포인트도 올라갔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예. 마이너스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앞서 광고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10%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유튜브는 광고가 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약간 차이가 났죠. 그런가 보네요. 물론 구글 클라우드는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28%는 늘어났고 사상 처음으로 클라우드 분야에 석재가 났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뭔가 한두 개가 부족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가 없었다. 그럼 이거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아쉽죠. 구글도 AI를 몇 번 얘기했는데 어저께 50번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많이 언급했지만 엄청나게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뭔가 AI 챗GPT 하면 뭔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구글이나 크롬 많이 쓰는 사람이 어찌됐건 에즈나 예를 들어 빙을 쓰고 거기서 인공지능 자꾸 해보는 거 아니야? 딱 그런 쪽에서 느낌에서 뭔가 점유율을 뺏기는 건 분명하거든요. 많건 적건 간에. 그런 관점에서 코닥 모먼트나 이런 표현도 나왔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고요. 예. 자사주 매입 700억 달러 상당히 큰 거지만 약간 빛이 바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5군데 이상이 나왔는데요. 4군데는 목표 주가 상회했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물론 1달러밖에 안 되지만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구글과 즉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는 물론 검색 시장은 압도적으로 알파벳이 이기고 있죠.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빙산이 큰 힘이 있는데 뭔가 조금씩 아직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네. 검색 시장에서 조금씩 갖고 가고 있죠. 물론 구글도 바드란 거가 이제 나왔고 써보시면 계시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작은 데서 조금씩이나 늘어나면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주가의 모멘텀은 어느 게 있냐 그러면 대부분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거라고 같고요. 많은 분들은 아마 젊으신 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도 나이 많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소위 그 챗GPT나 구글을 한번 AI를 오픈 AI를 한번 써보시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훨씬 들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보면 많이 씁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시간도 빨리 걸리고 상당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할 때 보면 소위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바꿔주는 거 워드로 만들어주면 뭐 10분 정도 발표하고 딱 만들어준 건 시연했잖아요. 그게 아직 유료화가 아직 서비스 공식 안 했는데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역시 그러니까 구글은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것보다는 광고 시장 통해서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을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여러분들 돈 내고 쓰고 있고 물론 학생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 기간에 네. 하지만 회사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돈을 내건 그쵸. 네. 아니면 개인에게 돈을 내고 있고 저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있는데 구글은 구글 독수나 구글 스프레드시 다 무료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글은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돈을 버는 거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돈을 벌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구글 포토 온라인에 일정 수 내면 돈 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광고 시장에서 돈을 벌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에 그렇게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찌됐건 유료 서비스를 해왔고 구독료 받았으니까. 소위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출 능력을 이미 보여줬는데 예.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저는 1년에 한 10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내거든요. 365 쓸 때. 근데 그거 서비스 붙여서 저보러 15만 원 내겠다, 20만 원 내겠다 그러면 저는 바로 결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머니타이제이션은 익숙한 플레이어가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광고랑 구독료를 놓고 누가 나중에 이길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광고는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구독료는 그게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보잉입니다. 737 맥스 흔들리지 않을 것.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예, 거기서 이제 737 맥스를 더 추가로 생산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잉에서 월간 생산량을 38대까지 늘릴 거고 현금 흐름 목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연말까지 달성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주가가 사실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또 잘 버텼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장기적으로 보면 보용을 해볼 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약속한 순현금으로 플러스 포지티브하게 바꾸는 것을 올해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현실화됐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3분기가 남았으니까요. 연간으로 돌릴 수 있다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손실은 이번에도 예상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다만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나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나고 있고 인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잉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은 결국은 기성 베이스에다가 인도할 때 많이 계산되는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도가 잘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 월 31대의 737 맥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걸 38대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 인도 규모를 400대에서 450대까지 인도할 수 있다. 그만큼 매출에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드림라이너 이런 쪽에 그것도 결국은 좀 이슈가 해결될 거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월세에 대해서 5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2025년에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먼 그림은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잉까지 저희가 하스탁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내기가 좀 아쉽죠. 메타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0% 급등하고 있는데 메타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기본적으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올 한 해 했던 그 워딩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효율성의 하나에 그쵸. 그러면서 네. 계속되는 그런 감원 그리고 계속된 효율성을 어떤 극대화야 그런 비용 절감. 이거는 진짜 월가나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까지도 해왔다라고 일단 이해해 줘야 되겠고요. 매출 가이던스는 일단은 눈높이보다 조금 더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겠고요. 아마 월가 이게 또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52주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심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효율성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저커버그의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기대감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가치주 8선, 8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늘 말씀드리면 성장주와 가치주 한쪽 방향으로 쏠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11개 섹터에서 올라간 섹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IT밖에 안 올라가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IT가 살 길이다. 성장주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메타 플랫폼이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이제 엄청 더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가치주라고 분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쵸.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톤슬이 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용 절감 통해서 가치주 얘기하는 사람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치주나 성장주는 어느 한쪽에 편을 들 필요 없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분산 투자이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개인 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프루던트 스페큘레이티브 편집장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어떤 가치주가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역사적 얘기를 하는데요. 1920년대 중반 이후 S&P 500이 생긴 이후에 누가 뭐라도 연평균을 보면 가치주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가치주가 13.2%, 두 번째가 그로스 스탁이죠. 성장주가 9.5%.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항상 이겨왔다는 건데 우리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항상 성장주가 이겼다고 그런 것 생각하죠. 같아요. 예. 그게 특히 팬데믹 이후에 더 아주 급박한 1년이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리만 사태 이후에도 13년 동안에 한 5년 정도는 또 성장주가 이겼고 나머지 또 가치주가 이겼어요. 다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성장주로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개 종목의 가치주를 얘기했고 여기에 가치주는 일부는 주가가 올해 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아 떨어졌고 10년 평균 PR보다 지금 현재 낮은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얘기한 거가 이 8개를 얘기했겠고요. 그래서 이건 다 떨어진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CBS 헬스는 헬스케어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또 매트라이프도 이제 보험사인데 이런 것도 좀 주가 재미없는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파이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는 제약주도 있지만 파이자 역시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주로 장기 투자가 볼만한 주식이라고 추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치주 영역에 8가지 종목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놓치신 분들은 조금 앞으로 가셔서 캡처해두고 저장해두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